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스케풀라 어깨뼈 그 날개축지 뼈인데 그 뼈에 그 달려 있는 그 클라비클이 있잖아요. 클레비클. 그 클레비클이 어디에 붙냐면은 복장뼈에 붙는다 그랬잖아요. 복장뼈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가슴 위에 있는 그 넥타이 뼈인데 그 넥타이 뼈의 가장 위에 붙는 게 이제 클레비클인데 그 클레비클이 붙는 그 복장뼈를 제가 이제 만들어 봤어요. 만들어 봤는데 일반 크기보다는 내가 살짝 좀 크게 만들었어요. 이제 설명하기 좋게. 원래는 이제 사람 이 그 어른손이 한 뼘 정도 크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조금씩 작아져야 되는데 일부러 제가 이제 크게 만들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이쪽에 이제 갈비뼈가 붙는 이제 자리들만 남겨놓고 이 연골 있는 데까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왜냐면 이 지금 이 흙이 너무 말랑말랑해가지고 길게 만들면 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만들었는데 일단 설명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 뭐 해부학 강의는 뭐 100번 들어도 그 손해 볼 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관심이 있다면은 의학적으로도 그 이런 거를 그 연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응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저는 저대로 화가니까 화가는 이제 미학적 입장에서 미적 입장에서 어떻게 해부학을 접근하는가 이거를 이제 보시면 되는 거고 뭐 화가들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림 잘 그리면 되는 거거든요. 뭐 화가들이 설명을 어떻게든지 잘해서 그 외곽선을 갖다가 잘 그릴 수 있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데 그 포인트를 두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그거를 그 뭐 조금 인지하시고 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제가 그 이 쓰고 있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일단 뭐 아이패드도 뭐 제가 쓸 수 있고 다 쓸 수 있는데 또 아이패드로 할 때가 있고 안 할 때가 있어요. 왜냐면 아이패드로 할 때는 일단 레이어가 있으니까 근육을 설명할 때는 굉장히 좋아요. 근데 뼈는 이 3D로 계속 이렇게 보다 보면 자꾸 헷갈려요. 그래서 이렇게 직접 만들어 보는 거고 저는 외곽선을 중요시하니까 그 외곽선을 갖다가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드리려고 하는 거고 저도 이제 복습하는 거고 그런 거니까 같이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자고요. 이 복장뼈는 이제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그 클레비클, 그 클레비클이 빗장뼈인데 그 빗장뼈가 이렇게 이제 붙는데 이게 이제 클레비클이 여기에 붙어요. 근데 사실은 갈비뼈의 1번 뼈는 그 클레비클 바로 밑에 쪽에서 이렇게 시작돼가지고 이 밑으로 들어가가지고 뒤에 목뼈 바로 밑에 있는 척추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뭐 목뼈의 그 7개하고 그다음에 이 척추의 12개, 그다음에 요추 5개 이렇게 합쳤고 전체를 다 이제 뭐 척추라고 하는데 그 척추뼈는 이제 요거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설명들이 이제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좀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이제 좀 분량을 30분 분량으로 좀 줄여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복장뼈에 대해서 좀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복장뼈는 두께가 뭐 이렇게 두껍지는 않아요. 뭐 한 뭐 2cm 정도나 될까? 그거보다 더 얇을까 그래요. 근데 이 제가 그 이 모형을 진짜 이거는 사고 싶은데도 제가 그줄 데도 없고 또 계속 이게 이 타이밍이 지나가면 계속 방치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쓰다가 또 이거 가지고 또 주물러 가지고 딴 거 만들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복장뼈는 생긴 그대로 이렇게 그 넥타이처럼 생겼어요. 이 목에서 넥타이를 매려면은 목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끈을 해가지고 묶잖아요. 그 복장이라는 말도 사실은 그 이 넥타이 뭐 그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스토넘 이게 전체를 갖다 이제 스토넘이라고 하는데 이 스토넘의 이 가장 윗대가리 부분 이걸 갖다 이제 이 마누브리움이라고 해갖고 이게 칼자루식으로 따지자면 자루예요. 그다음에 이제 검이 이렇게 내려오고 이건 바디죠. 그다음에 검의 끝날이죠. 이게 자이포드라고 이게 검의 끝날인데 이 여기까지가 이루는 뼈를 갖다가 이제 복장뼈라고 그래요. 이제 복장뼈에 붙어 있는 것들이
만약 연골로 다 붙어 있죠, 물론. 이 그 붙어 있는 게 클레비클이 있고 그다음에 1번 뼈, 2번 뼈, 3번 뼈, 4번 뼈, 5번 뼈, 6번, 7번까지 붙어 있어요. 그 갈뼈가 12개인데 왜 7개만 붙어 있느냐? 나머지는 이 7번 뼈 밑으로 간신히 달려 있는 연골에 연결돼 가지고 간당간당 그 뼈가 8, 9, 10번이 달려 있어요. 걔네들은 이제 그 설명을 할 때 우리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의 뼈를 이제 참갈비라 그래요. 뭐 우리 인체 가지고 뭐 갈비갈비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만은 뭐 틀린 건 아니니까 진실이니까 이 해부학하시면서 이렇게 뭐 무서워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뭐 이거 다 당연한 거고 자기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몸에. 그래서 7개까지만 이 복장뼈에 붙어 있어요. 이 복장뼈가 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이, 이 사람의 그 앞근육, 그러니까 이 앞에 근육을 갖다가 이 내장이 있다고 속에 뭐 이쪽에는 이제 뭐 일단 폐가 있을 거고 간이 있을 거고 이쪽에 염통 왼쪽 가슴에는 염통하고 이 펌프질하는 그 기관들이죠. 피를 공급하는 펌프질하는 그 기관들이 여기 있다. 그러니까 이 중요한 기관을 보호해주는 이 이제 일종의 우리죠, 우리. 그래서 그걸 가슴 우리라고 하는데 그 가슴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떤 그 내장 같은 것까지 우리가 공부할 수는 없어요. 이 미술학적으로는. 우리는 외형적인 걸 공부하면서 유추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에 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복장뼈는 말하자면은 이 맨 앞에 있는 가슴 이렇게 눌러보면은 가슴에 그 이 빗장뼈 가운데 몰려 있는 이렇게 보면 약간 평평하기도 해가지고 요 부분이 명치인데 명치 있는 부분까지 명치도 쏙 들어갔어요. 여기 쏙 들어가 있는데 그 명치 있는 데까지가 이제 말하자면 복장뼈예요. 우리 그 내가 이제 뭐 농담 삼아서 복장 터진다고 하는 뭐 그런 말도 하는데 그 어느 책에도 그런 게 다시 써 있어요. 이 복장이 그런 의미의 복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장뼈라고 하고 그 복장뼈에 달려 있는 뼈는 7개다. 7개인데 왜 12개 중에서 7개만 여기에 달려 있느냐? 그 이유는 그 7번 뼈에 붙어가지고 나머지 거짓갈비 8, 9, 10이 붙어 있고 나머지 2개는 뒤에 척추 쪽에서 떠 있는 갈비라고 그래요. 이게 공중에 떠 있는 갈비가 2개가 또 있어요. 그걸 갖다 부유갈비라고 한다고 떠 있으니까 부유한다고 해야 부유갈비인데 그래갖고 총 12개 양옆으로 하면은 24개가 되겠죠. 그 인체는 다행히 양쪽이 대깔꼬마니처럼 반반 똑같기 때문에 한쪽만 외우면은 거의 다른 쪽은 그대로 뭐 따라가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이 뼈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 뼈는 헤드가 굉장히 크잖아요. 머리가 크고 그다음에 이제 골반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 꼬리뼈와 골반 그 양쪽의 날개, 뭐 볼기뼈 뭐 이런 것들이 합쳐서 이제 크다란 골반이라고 하는데 사실 골반의 범위는 커요. 뭐 특히 남자보다는 여자가 훨씬 더 커요. 남자는 가슴의 그 넓이하고 이 갈비뼈의 끝 부분 넓이하고 비슷한데 여자는 그거보다 조금 더 크거든요. 뭐 그 이유는 뭐 우리가 이제 여자의 그 골반은 이제 태아도 가도 이렇게 뭐 길러야 되고 하니까 좀 약간 그런 게 있고 또 골반뼈가 이렇게 좀 숙여져 있어가지고 꼬리뼈도 안으로 살짝 숙여져 있는 이유는 이제 그 안에 또 이 방광이라든가 여러 가지 생식기 뭐 그거에 관련된 또 그거를 잡고 있어요. 또 위에는 그 창자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큰 창자, 작은 창자 뭐 이런 거 그걸 이제 밑으로 만류력에 의해 가지고 계속 쏟아져 내려가는 거를 떠받치고 있다고. 우리는 직립보행을 하니까. 근데 네 발로 걷는 짐승들은 아랫배가 밑으로 이렇게 늘어져 있죠. 가슴뼈가 이렇게 밑으로. 왜냐면 네 발로 집으니까 네 발의 균형을 맞춰가지고 밑으로 쳐져 있다고 갈비뼈가. 근데 우리는 옆에서 이렇게 보면은 양옆에 이제 견갑골이 있고 가슴 우리가 있으면 이런 식의 어떤 타원형이 되죠. 타원형으로 우리는 돼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 요 목뼈를 중심으로 해갖고 동그란 원을 그리면 요 앞에 앞쪽 이게 앞이라고 치고 이게 뒤라고 치면은 이 앞에 여기 제일 꼭대기에 있는 게 이제 복장뼈고 여기 이제 척추에 그 7번 뼈하고 척 그 밑으로 시작되는 갈비뼈를 잡고 있는 그 척추하고의 거기까지 연결이 돼가지고 1번 뼈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연결해 가지고 이쪽에 이 말하자면은 견갑골을 붙잡고 있는 여기 아크로미온에 붙어 있는 뼈를 갖다가 우리가 이 빗장뼈라고 해요. 클레비클 빗장뼈라고 하고, 이쪽에 이제 스캐폴라는 제가 엊그제 이제 복습도 하면서 열심히 많이 설명을 했었는데, 우리가 근육을 그려보면서 또 다른 복습을 할 거니까 그때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를 내가 왜 이렇게 잘랐냐면은 이 자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 여기까지의 뼈들이 다 연골이에요. 그 연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좀 이렇게 물렁물렁하는 물렁뼈들이라고요. 물렁뼈에도 종류가 많아요. 물렁뼈도. 딱딱한 물렁뼈가 있고 아주 말랑말랑한 뼈가 있고 그래요. 이제 그것도 이제 전문 용어들이 있는데 그 전문 용어들은 제가 못 외웠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척추뼈를 설명을 하면서 저도 공부를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이 척추라든가 이런 거의 생김새도 사실은 뒤에 우리 인체를 뒤집어서 놓고 보면은 우리가 엎드려서 등을 만져보면 등에 이렇게 톡톡톡톡 돌기가 만져지거든요. 이 돌기가 말하자면 척추뼈에 어떤 돌기가 있어요. 그 만져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갖다가 이제 또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 게 왜 중요하냐면 이제 거기에서 뼈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 또 거기서 인대들이 이렇게 좀 발달을 하면서 거기에 굴곡이 생긴다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화가는 그림을 그리는 수단으로 이 해부학을 하는 거잖아요. 그림을 잘 그리기 위해서. 또 특히 이제 사람의 모션이라든가 행동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거를 대중들한테 알리기 위해서 뭐 미켈란젤로도 그렇고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그렇고 다 천지창조 이런 걸 그린 이유는 전달하고자 어떤 말씀을 전달하든지 아니면 사람의 행동을 전달하든지 선과 악을 전달하든지 뭐 여러 가지 신화를 전달하든지 사람을 통해서 전달을 할 때 사람을 그려야 되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고 있는 건 리얼리티죠. 물론 또 추상적 표현하면은 더 다른 의미의 또 다른 세계를 또 공부를 하면서 같이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일단은 저는 이 클래식의 말하자면 리얼리즘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리얼리즘은 우리 눈으로는 직접 볼 수는 있어요. 외곽선만. 그러니까 이 안에 뼈는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볼 수가 없어요. 이 뼈를 보려면 엑스레이를 찍어야 된다고. 엑스레이를 찍어도 엑스레이도 현상에 불과하잖아요. 직접 만져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피부를 제거하고 근육을 제거하고 드러난 뼈를 직접 보지 않는 이상 다 가짜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근데 그 가짜를 가지고 이 진짜에 근거해서 가짜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이제 7개의 붙어 있는 갈비뼈에 붙어 있는 이 연골들 그리고 이 7번 뼈에 간신히 붙어 있는 또 나머지 연골들이 8, 9, 10번의 갈비를 잡고 있다. 여기까지 아시면 되고요. 이 모양들은 이제 여기 이제 갈비뼈를 제가 하나 또 만들어 볼 거예요. 이제 갈비뼈를 만들어 가지고 갈비뼈가 어떻게 생겼다라고만 이제 제가 이 나중에 이 등골 예전에는 흉골이라고 그랬거든요. 가슴 흉이라 하잖아. 가슴 흉. 그 흉할 흉이 아니고 가슴 그 한문으로 가슴 흉자가 있다고 흉골이라고 하는데 앞뒤를 다 흉골이라고 하는데 요새는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또 이제 다른 말을 쓰죠. 다 해서 이름이 생겨났어요. 또 이제 이 의사 선생님들께서 다 또 해부학을 하시면서 설명을 다 만들어 놨다고. 그러니까 주로 OID 영어로는 붙어가지고 무엇뭐처럼 생긴 뼈 이렇게 이제 거의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데서 어원이 된 거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복장뼈라고 그러잖아요. 그 복장뼈 무슨 이렇게 우리나라 말이 있다고. 근데 그것도 우리나라의 말의 어원이 우리나라 말도 있지만은 한문의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한문하고 같이 섞여 있어가지고 둘 다 어렵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적당히만 외우면 되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해부학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거는 나중에 이제 근육이 붙어가지고 근육이 어떤 모양으로 움직이고 있나
어떤 모양으로 돼서 팔이 저렇게 그렸을 때 팔을 저렇게 그리는구나. 뭐 이 팔꿈치는 왜 저기를 포인트를 주는가? 어깨의 삼각근은 왜 포인트를 주는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한 수업이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듣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다양하게 듣는 거 추천이에요. 뭐 제 거만 계속 들을 필요는 없어요. 또 이거를 또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재밌게 또 풀어 가시는 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저는 그 부분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일 거고, 그다음에 제가 또 그 이렇게 얘기하는 포괄적인 내용은 주로 이제 멘탈과 관련된 그림 그리면서 필요한 사람들의 생각이라든가 이런 걸 조금 전달해 주는 걸 많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런 게 필요하거든. 그림 그릴 때 보면은 그림만 잘 그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뭔가 자기의 그 기준을 세우고 왜 내가 그림을 그리는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되거든. 이제 그랬을 때 아, 저 양반은 저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왜 저런 거를 이렇게 열심히 또 시간 내서 하는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 뼈에 대한 요거 설명은 잠깐 접어두고 이제 오늘은 복장뼈 주변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 복장뼈에서 뭐 가장 뭐 중요한 거 이제 이거는 내가 이제 근육 공부하면서 하던 건데 이제 요거 잠깐 그 여기 클레비클이 앞쪽으로 연결된다 그랬잖아. 이건 뒷모습이에요. 등인데 등을 싸고 있는 근육을 내가 뭐 공부했던 건데 이 앞에 이제 클레비클하고 이쪽에 그 견갑골이 누워 있을 때는 이런 식으로 보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아크로미온 그 높은 봉우리의 봉 끝이죠 여기가 이 봉 끝에 이 클레비클이 연결이 된다. 이 부분에 연결이 된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서도 볼 수 있고 이거는 이 전체적인 이 근육 트라페지우스라고도 하는데 이게 다 덮어 있어요. 그다음에 이 위에 피부가 있다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없애 보면은 이 속에 또 이 근육이 나오거든요. 이 밑에 이 지금 이 견갑골. 아우 진짜 앞문자 너무 어려워. 이 견갑골을 잡고 있는 어깨뼈를 잡고 있는 말하자면은 그 이 근육들이 보인다고. 이거는 이제 아이패드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레이어 하나를 걷어내면 이게 보이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제가 그려가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지금 뭐 이거 공부할 때도 재밌는 표현들이 많더라고요. 이거 이제 생김새를 얘기할 때도 여기 오이드가 많이 붙어 있잖아요, 이름에. 이 오이드가 붙어 있다는 뭐막 같다라는 그런 뜻이고 이게 이제 불어, 뭐 그리스어, 스페인어, 그다음에 이런 게 다 짬뽕이 돼 있어요. 모든 이름에는. 근데 한글 이름도 만만치 않아요. 그 중국 이름이 많이 붙어 있어가지고 뭐 이런 요 삼각형 격을 우리 난 이거 다이아몬드처럼 안 생겼는데 이거 다이아몬드처럼 생겼다고 영어에서 말을 하는데 그 불어로는 디아몽이라 그래요. 다이아몬드라고 안 그러고. 근데 또 저기 뭐 이태리 계열의 그 어떤 얘기는 또 롬보스 뭐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저거 할 때 다시 공부하기로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점적으로 그 어제 좀 설명을 했다가 사실은 좀 약간 지워졌는데 다시 설명을 하죠. 이 여러 번 설명을 해도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저는 이런 거 복습하는 거는 하나도 손해 볼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렘브란트가 이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제 살아 생전에 그린 그 사람의 옆모습이에요. 그 옆모습을 그린 거를 나도 이제 예전에 베껴 본 건데 이 사람의 옆모습을 보면 이제 목이 있고 여기에 이제 삼각근이 있는데 이 삼각근이 말하자면 견봉을 감추고 있는 근육이죠. 견갑골이지. 이 안에 견갑골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복장뼈를 이 양반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간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그 선을 이렇게 가슴뼈를 이렇게 써주면서 얘가 이쪽에 이제 그 이거를 레디우스 이걸 뭐라 그러지? 상완골 이거를 잡고 있는 거를 갖다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드러냈을 때 어떤 그 여기에 어디를 잡고 있다. 그다음에 이건
이 밑에서 이 뼈들은 또 어떻게 돼 있다 이런 걸 그렸는데 설명은 깨알같이 써놨는데 그거야 읽을 수는 없어가지고 뭐 요즘 해부학 책을 이제 봐가면서 공부도 해보고 그러는 거였는데 그런 거였고 그러니까 이제 가슴뼈를 갖다 이제 살짝 그 옛날 자료를 찾아보면은 이 제가 얘기했던 이 타이뼈가 이거죠. 넥타이뼈, 복장뼈, 스터넘 이거에 1번, 2번, 3번으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맨 위에 거는 만브리움이라고 해가지고 이쪽에 그 두 개의 뼈가 붙어 있다고. 이 앞에 빗장뼈가 하나 딱 들어가는 게 있고 1번 뼈가 있고 그다음에 2번 뼈까지는 붙어 있어요. 이 만브리움 쪽에 붙어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세 개로 분류한다고 그랬으니까 하나, 둘, 셋 바디하고 밑에 여기 자이포이드 뭐 이 그 검의 끝이죠 이제 그렇게 해서 표현한 거고 이 빨간색은 말하자면 척추예요. 뒤로 돌아가 있는 거. 그러니까 갈비뼈는 이 앞에서 복장뼈에서 시작해서 뒤로 이렇게 싸고 넘어가면서 뒤에 이 척추에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물론 척추 약간 움푹하게 이렇게 꺼져 있죠, 살짝. 그리고 요 가운데는 톡톡톡톡톡톡 튀어나온 그 돌기가 있고, 그래서 이렇게 생겼죠, 이제 가슴들이. 그래서 이거를 통 털어 가지고 가슴 울이라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봤을 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까지는 붙어 있고 나머지 밑에는 7번 뼈에 간신히 붙어 있는 연골뼈에 의지해 가지고 8번, 9번, 10번이 거짓갈비가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두 개의 갈비는 척추에만 붙어 있는 부유갈비다. 이 정도로만 알면 돼요. 그리고 이쪽 그 뒤에 있는 척추는 다시 그려가면서 내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건 다음 시간에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가슴이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면은 이게 이제 등에서 본 모습이에요. 이게 등 쪽에 이렇게 돌기들이 나와 있다고. 이 돌기들이 쭉 나와 있으면서 이 등뼈의 그 어떤 모양이 또 보여요. 이 가운데 정 가운데 이렇게 쓱 보인다고. 이런 데에 대한 뭐 일화는 많이 있는데 지난번에 내가 일화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있는 거고 요게 이제 이렇게 돌아가 가지고 이게 타원형으로 이렇게 돌아서 앞에 복장뼈에 붙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경계선이 아까 얘기했던 그 연골이 되겠고 그 연골의 표현은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제가 연골은 말하자면 이것도 이제 공부했던 자료들인데 이게 이제 1번, 2번, 3번 이렇게 이제 쭉 그 이 스터넘 이걸 이루고 있는 어떤 복장뼈를 이루고 있는 뼈들이에요. 1번, 2번, 3번이. 그 내가 오늘 3번이나 4번 얘기하고 있는데 그 뼈를 말씀드린 거고 그 위에 가장 상층부에 이 빗장뼈 클레비클이 붙어가지고 이게 만브리움하고 붙는다. 그리고 그 만브리움 그 이쪽에는 이 견갑골에 그거를 뭐라고 하나 그 가시돌기 그 뼈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보이게 된다. 누워 있는 경우에는 앞에 있는 경우에는 이제 이 요게 저 뒤에서 나오고 있죠. 저쪽 뒤쪽에서 나오고 이게 옆 모양은 안 보이지. 이쪽에 그 아크로미오는 그 대신 이제 여기 이 돌기 이 까마귀 닮았던 오해돌기가 보이죠. 오해돌기가 보이면서 이쪽에 이제 그 레디우스라고 하는 상완골이 이렇게 쭉 레디우스 맞나 모르겠다. 요게 붙는데 요 모양에 여기 이제 삼각근이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이 가슴을 얘기할 때는 이거는 수십 번씩 반복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이 뼈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고 이 옆에서 본 이제 모습은 여기 이제 만약에 그 헤드가 이렇게 있고 헤드가 있으면은 그 헤드에 그 붙어 있는 이 말하자면 경추 7개의 목뼈가 있고 그 목뼈 S자로 휘 돌아가면서 이 척추가 있는데 척추 이 갈비뼈 밑으로는 이 꼬리뼈 있는 부분까지 요추가 5개가 있어요. 그 요추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꼬리뼈가 있고 꼬리뼈가 이렇게 있다고. 그러니까 이걸 통틀어 가지고 이제 척추라고 해요. 여기까지 쭉 내려와서 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죠. 다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 위에 이제 바로 붙어 있는 게 이제 말하자면 견갑골이죠. 견갑골이 이렇게 붙어 있고 견갑골 옆에 레디우스 상완골 상완뼈 아 진짜 제일 어렵다 그게 있고 이쪽에 이제 그 팔 두 개 노뼈와 잡뼈가 있으면서 이쪽에 그 8개의 손목 위에 관절이 있고 여기에 이제 손뼈들이 나가죠. 손뼈가 네 8개, 9, 10, 하나, 둘, 여섯, 일곱, 열일곱, 아니 이거 계속 헷갈려 몇 개. 나는 예전에 이렇게 못 배워가지고요. 이 통틀어서 몇 개 있었는데 그거 다 이제 까먹었죠. 하여튼 이쪽에 노뼈와 잡뼈가 있어가지고 이 붓돌기 뼈가 있고 그 안에 전부 다 이 손을 잡아주는 그 이 손뼈까지를 팔뼈라고 그래요. 이 팔뼈는 어제 공부했죠. 팔뼈. 그다음에 골반은 아직 좀 더 이따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왜냐면 아래쪽이니까. 그러니까 오늘 설명은 여기 이쪽 그 가슴뼈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시간이 지금 몇 분이냐면 26분이 됐어요. 26분이라 이거 저는 편집 안 할 거거든요. 그대로 보여드릴 건데 이 해골 그리는 거는 법칙을 저도 지금 연구하고 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정리해서 다시 또 이 얼굴에 본 눈, 코, 입 그 어떤 그 외곽선의 형태를 그리는 법을 할 때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잠깐 이거 잠깐 껐다가 해요. 이게 26분이면 좀 있다가 꺼지거든요. 자동으로. 다시 켰거든요. 다시 키면은 이제 뭐 또 29분까지는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이 가슴 우리하고 이 옆에 있는 견갑골하고는 반드시 우리가 머릿속에 아주 그냥 달달달달 인지가 될 때까지 이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모자라는 게 그런 이 뼈예요. 그거를 이제 제가 근육을 연결시키면서 공부했던 자료들인데 다시 한번 뭐 하는 거 뭐 이렇게 나쁜 건 아니니까 일단은 견갑골은 삼각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모습은 우리가 엎어져 있을 때 이 등을 오른쪽 등의 이 견갑골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이 견갑골의 이쪽을 이제 스피나투스 뭐 스프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이런 그 표현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이렇게 우리가 만져보면은 이제 견봉 위에 보면 약간 쏙쏙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여기 쑥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 쑥 들어가 있다는 거는 거기에 근육들이 차 있는 거예요. 차 있어가지고 이제 위에 극상돌기 밑에 이제 극하돌기라고 이렇게 이제 어떤 또 근육을 붙이는 이면 또 이름이 달라지는데 이 근육을 잡기 위해서 이 형태들이 이렇게 오목볼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톡 튀어나온 것도 이유가 있어. 여기 톡 튀어나온 것들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그 봉우리도 옆에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아크로미온도. 그러면 이게 이쪽에서 이만큼이 여기는 좁고 여기는 넓은데 여기에 이제 그 연골들이 쫙 해서 이제 이쪽에 클라비클 이 빗장뼈하고 연결이 딱 된다고. 그래갖고 얘를 움직일 때 이렇게 제어를 한다고 얘가. 물론 여기 있는 그 이 근육들이 결국은 얘를 제어하지만은 얘를 제어하고 또 요 밑에서 뻗어 나온 이 근육들이 이쪽에 이제 말하자면 이 상완골뼈 윗뼈 팔 윗뼈를 갖다 제어를 한다고. 그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할 거예요.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건 노뼈와 잡뼈는 이제 했었고. 아무튼 이쪽에 있는 근육들을 공부하기 전까지가 이제 제가 오늘 목표로 했던 거였는데 이게 30분 이상 더 걸릴 것 같아서 요건 근육편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하고 오늘은 복장뼈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고 싶어서 복장뼈를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이 자료는 이제 뭐 갈비뼈서부터 이게 앞모습이에요. 갈비뼈서부터 이 오른쪽 안쪽에 있는 견갑골의 크기가 거의
그 어느 정도 이렇게 그 뭐 커야 되느냐 이런 걸 이제 따졌을 때 뭐 우리 그림 그릴 때 이제 어떻게 한다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런 모습을 내가 상상하면서 옛날에 공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 고기에 이제 복장뼈, 클라비클, 그다음에 이 뼈. 아 이거 영어 이름 빨리 자세히 내가 정확하게 가르쳐 드리는데 레디우스인가 그럴 거야. 그리고 이쪽에 이제 그 노뼈가 싹 뒤집어졌을 때 X자로 꼬이면서 이렇게 넘어가서 엄지가 이쪽으로 됐을 때의 모습이고요. X자로. 그다음에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요추를 얘기하는 거고 이쪽 위에는 이제 제가 안 그렸어요. 이쪽에는 경추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이걸 전체적인 꼬리뼈까지 합쳐가지고 우리가 전부 다 이 척추라고 한다. 그리고 이 꼬리뼈 옆에 붙어 있는 이 볼기 이 뼈들 이걸 다 합쳐서 골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골반이 앞모습이 있고 옆모습이 있는데 이거는 내가 이제 천천히 그려보고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이 팔뼈 주변에 있는 가슴뼈와 가슴우리, 그다음에 복장뼈, 그다음에 복장뼈를 둘러싸고 있는 그 어깨 근육의 어깨뼈, 그다음에 어깨뼈에서 시작되는 팔뼈, 윗팔뼈, 아래팔뼈, 손목 관절, 손목뼈까지 우리가 공부해봤습니다. 오늘은 딱 30분에 마치려고 하는데 딱 30분 됐어요. 그러니까 요 다음 편은 제가 이제 일단 갈비뼈를 한번 다시 상세하게 그려서 하나라도 제대로 그려보고 그 갈비뼈가 붙는 뒤에 이 그 척추가 있잖아요. 그 척추의 생김새 골이 지나가는 그 골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세 가지의 돌기가 나오는데 그 옆에서 본 모습은 물론 좀 또 다르죠. 옆에서 본 모습은 또 다르니까 그 어떤 그 모습을 정확하게 그려보면서 우리가 이제 뭐 들어도 금방 까먹는 이름을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이 뼈와 여기에 붙는 갈비뼈가 어떻게 이걸 잡아주느냐 이 갈비뼈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내일은 그 다음에 이걸 설명을 드리면서 바로 이 견갑골하고 가슴우리에 상관되는 그 어떤 근육들은 살짝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 그렇게 해야 연관성이 계속 이어져 나가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춥지가 않아서 다행이긴 한데 우리 두두 녀석이 계속 따라 내려와가지고요. 또 관리를 해야 돼요. 자, 감사합니다. 이거는 이제 에필로그나 이제 프롤로그에 쓰려고 내가 이 자료를 찾아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제가 학교 다닐 때 뭐 한 30년 됐죠. 그때 이제 배웠던 그 어떤 해부학 그 시험 문제예요, 이게. 그 시험 문제를 보니까 그 시험 문제에 여기 이제 크림트의 그 포옹하고 그다음에 만화의 프랑스 만화인데 프랑스 만화의 세 컷하고 그다음에 요거가 누구의 그림이냐? 이거는 에공 실러냐 누구냐? 하여튼 요거를 이렇게 해서 한 장씩 나눠주고 우리가 마지막 그 이 해부학 강의 마지막 수업에 학점을 따기 위해서 이제 시험 문제예요. 여기에서 두 개를 골라가지고 이 뼈를 그려라. 이 형태와 이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 사람은 이제 여기 그 이렇게 뒷모습이고 여기 또 앞모습이잖아요. 그다음에 이 중년 그 할머니의 앞모습이고 이건 또 다리를 쭉 뻗어갖고 팍 차고 있단 말이야. 그다음에 개도 있고 개를 그려도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또 이 액션적인 거 있고 그러니까 이 중에 하나를 골라야 돼요. 골라서 이 장면을 다 골라도 돼요. 둘 골라도 되니까 이거를 뼈로 그려라. 이런 게 이제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다 뼈를 그려야 된다고. 이 해골을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그려야지 학점이 얼마가 나오냐면 20점 만점에 학점을 갖다가 12점만 넘기면 돼요, 사실은. 12점만 넘기면 되는데 간신히 이제 그 F학점을 면하는 거지.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해부학 같은 경우는 달달달달 그 선생님이 그 그리는 스타일대로 그거 외워가지고 그냥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저는 꽤 많이 맞았던 것 같아 그 시절에. 그러니까 한 방에 통과가 됐는데 사실 해부학 이거
우리가 이제 거기 학교가 이제 에콜 대부저가 5년제예요. 5년 동안 통과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거 수업 안 들어가지고. 그리고 그 선생님은 그 학생이 어떻게 뼈를 그리느냐에 대해서 내 수업을 들었다 안 들었다 금방 알아요. 그 형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거를 한번 찾아와 봤어요. 옛날 추억에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를 낸다. 졸업 시험할 때 이렇게 이걸 통과해야 선생님이 사인을 해줘요. 13개 과목을 패스를 해야 이제 졸업장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졸업 전시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리려고 이거를 이제 가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한 게 자랑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독학을 해도 좋은데 안 하려고 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이 만화, 웹툰 같은 거 그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 어렵게 해가지고 결국은 해부학을 깨우치신다고. 뭐 그것도 방법이지만 뭐 미대에 간다고 해가지고 그걸 터부시할 필요는 없어요. 미대에 가서도 체계적으로 배우면 훨씬 더 빠른 길로 안내를 해주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해부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뭐 대학에 얼마나 계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제 그게 이제 큰 문제고. 그래가지고 우리 그 옛날에 이제 이 인물화를 많이 그릴 때는 우리는 그 기록화를 많이 그렸어요. 민족 기록화라고 하죠. 왜냐면 돈이 나올 데가 없으니까 이제 기록화라도 그려주고 그 기록화에서 이제 뭐 국방부 기록화를 만든다거나 그건 일제 시대부터 계속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일제 그 어떤 동의한 사람도 있고 뭐 끌려간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민족 기록화를 그리면 그 기록화를 그리는 분들은 해부학을 조금씩 그래도 했었겠지. 그리고 이제 이 해부학은 조각가에서는 반드시 이제 거치게 돼 있죠. 조각하시는 분은 이제 해부학을 배우죠. 근데 그림 그리는 외곽선을 중요시하는 우리 화가들은 이거를 자꾸 등한시한다고. 그래서 제가 뭐 우리 딸내미도 그렇고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 가지고 일부러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 그렇게 했는데 5분 지났네. 자, 감사합니다.